네, 강프로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에도 1% 정도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고가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 있다. 이 부분이 있다. 이건 이격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 구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일단 미증시가 폭락이 나왔습니다. 왜 폭락이 나왔는지 그 부분부터 점검을 해드릴 거고요. 다음 달이 되면 이제 공매도 재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미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그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 내용입니다. 미증시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우가 1.6% 떨어졌고요. 나스닥이 2.2% 떨어졌습니다. 뭐 초반부터 뭐 확 내려가지고 계속해서 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진족을 떨어졌습니다. 그냥 딱 시작하자마자. 왜 그랬냐면 이걸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소비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됐다. 뭐 다른 뭐 서비스업 PMI나 이런 부분들도 나왔는데 그냥 소비 심리 지수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뭐 출렁임을 가지고 0.5에서 1% 사이에 등락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른 지표 그냥 싹 다 무시하면 됩니다. 자, 소비 심리 지수가 딱 나오면서 야, 이거 경기 문제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경기 문제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얼마예요? 4.5%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금리 인하로 가겠네? 채권금리가 확 튀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나스닥은 떨어지더라도 뭐가 발생한다? 부양의 움직임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지금 고금리 구간에 있으니까. 한국하고 달라요. 자, 반드시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AI 때문에. AI의 투자는 어디서 한다? 미국에서 합니다. 그러면 전기 사용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가 24년도부터 큰 폭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했었던 겁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등락 구간을 거치고는 있지만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요인들. 왜? 이제 시작이니까. 그쵸? 트럼프가 얼마 전에 손정희 회장과 샘 올트먼을 데리고 나와서 단상에 세워놓고 손정희 회장 보고 700조 원 투자해. 끝. 오케이 할게요. 그쵸? 그리고 이 돈은 전부 다 샘 올트먼이 씁니다. 요거는 오픈 AI에서만 쓰는 비용이 이래요. 얼마가 더 들어갈지는 모릅니다.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아지겠죠. 700조 원이면 한국의 1년 예산보다 많아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 앞으로 좋아질 만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 원전 쪽이라는 겁니다. 그럼 원전은 지금 뭐라고 봐야 돼요? 성장주입니다. 성장주는 금리에 엄청나게 민감하게 작용을 합니다. 앞으로 성장할 폭이 100%야. 근데 여기서 할인율을 적용을 해. 할인율은 뭐예요? 내가 무위험으로 얻을 수 있는 금리, 이자, 예금이자, 채권이자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할인율로 작용을 합니다. 성장 100만큼에 근데 여기서 5% 할인율 깎아. 더 올라가 6% 할인율 깎아. 그렇죠? 이만큼 주가의 상승에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가 무언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금리를 낮추죠. 왜? 긴축이 아니라 부양의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자,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드리면요. 미증시가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발생을 했다는 건 경기 침체가 아직 오지 않았고 신종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가 싹 나왔는데 신종 코로나가 아직까지 경기 관련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냥 하루 2% 빼버렸어요. 그렇죠? 이런 뭐예요? 선반영이 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항상 선반영이 되는 거다. 근데 여기서 채권금리, 그쵸? 채권금리도 보시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4.4%까지 빠졌습니다. 1개월치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대략 한 4.56%, 4.6% 이상까지 올라갔었던 이런 부분들에서 쭉 떨어졌습니다. 이 떨어진 것만으로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바이오나 이런 성장주들이 있죠. 최근에 조선주나 이런 종목군들 호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증시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월요일 시가가 출렁일 거예요. 근데 그 출렁이는 과정에서 회복하는 종목군들은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강세를 보였었던 알테오젠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한화오션 이런 종목군들 물론 쉬지 않고 올라가는 종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제가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20만 원 이상 상승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뭐 댓글에 그런 얘기가 달리더라고요. 1년 뒤에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제 계좌를 오픈해가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사서 20만 원 갈 거니까 쭉 보유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절대 이게 아닙니다.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격이 많이 발생하면 팔고, 그리고 이격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격을 좁혀가면 다시 매수하고, 이게 제가 이격을 얘기한 거지 떨어질 겁니다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자, 내용 보세요. 여기서 내가 여기 딱 사가지고 39,000원 여기 딱 찍고 바로 팔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니까요. 우리가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이쪽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저는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로 20%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 수익을 보기 위해서 여기서 산 게 아니라 여기서 샀다고요.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나니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죠? 근데 무언가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 악재가 터지죠? 그럼 팔아버려야죠. 근데 만약에 이 구간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고가에서 횡보를 합니다. 어때요? 21 이평이 17%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 2월 19일이에요. 그리고 딱 3일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21 이평이 12%.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횡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평선은 뭡니까? 평균 가격이니까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뭐예요? 횡보를 하면 일주일 정도 횡보하잖아요. 이격의 반이 줄어요. 그래서 횡보가 필요한 겁니다. 쭉 올라가서 쭉 떨어지는 그게 아니라. 알테오젠도 보세요. 24년도에 강세를 보일 때 어떻게 갔나요? 올라갔다가 만나고 다시 가고, 만나고 다시 가고, 이런 움직임의 반복이라고요. 주가는 매일 등락을 하지만 실적은 천천히 올라오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올라간다?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은 지금 원전 관련된 사업 부분에서는 좋지 못합니다. 근데 앞으로 그쵸? 뉴스케일 파워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 그리고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전기 관련된 내용들, 이 상황에서 1차 산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이 확대해 가는 거기 때문에 전기 관련된 내용은 당연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 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진짜 앞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시장이 이걸 인정했기 때문에 거래 터진 거 보세요. 거래대금 1조 6천억,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거래대금 8천억,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거래대금 1조 이상. 조정을 받아서 거래대금이 줄었는데 5천억대, 5천억대, 또 떨어지니까 3천억대. 그쵸? 여기서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매물을 받아먹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떨어지는 부분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등락 구간이 있을 수 있고 그 등락 구간에서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바닥부터 시작해서 10배 이상의 시세, 즉 20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나 알테오젠 같은 이런 종목군들 있죠? 계속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됩니다. 시장에서 주도주니까. 자, 그리고 공매도 재개가 됩니다. 쭉 이렇게 보시면 한 달 후 공매도가 돌아온다. 많이 오른 주식은 눈치 보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자, 제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쭉 보시면, 자,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우려 잠재 요구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중단 계기가 됐던 과거 불법 공매도 사례는 지금 만들어진 시스템 기능을 통해서 99%는 걸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공매도 금지는 23년 11월 달에 시작해서 지난해 6월 한 차례 연장이 됐고 이번에 해제가 되면 3월 달이죠. 이제 1년 5개월 만이다. 그래서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시가총액도 크고 탄탄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대형주라고 볼 수 있으니까 공매도에 많이 노출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실제 댓글도 그렇게 달린 걸 제가 봤고, 자, 그래서 공매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면 공매도가 있어야 시장의 수급이 더 개선이 됩니다. 어떤 종목이든 메이저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뭔가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공매도가 돼요. 그게 그러면 불법 공매도를 잡는 것만이 가장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겁니다. 메이저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지 않아도 시장 조정 구간을 해제할 수 있는, 그쵸? 해제할 수 있는, 커버해 나갈 수 있는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공매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매도, 불법 공매도를 잡는 건 정말 중요하겠죠. 그건 무조건 잡아야겠죠. 그런 거는 99% 걸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믿음을 갖는 게 맞겠죠.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공매도는 추세를 바꿀 수 없다. 오히려 공매도가 들어왔을 때 공매도가 실패를 하잖아요. 그렇죠? 실패를 했을 때는 어떤 부분이 발생한다? 숏 커버링이나 숏 스퀴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대세의 변함은 없습니다. 공매도가 들어와서 앞으로 AI 시대 전기 부족 사태가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이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좋아지는 내용을 먼저 반영한다 그랬죠. 이런 부분들이 반영하고 있는데 과연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의 뭐 전망치가 바뀔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공매도는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요인이 없다는 겁니다. 단 불법 공매도는 잡아야 된다. 불법 공매도 뭐 신한투자증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 싹 다 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잡을 거라고 1년 6개월 동안 준비를 했다니까 거기에 한번 믿음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바꿀 수 없는 내용은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것만 보여드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에코프로를 보시면 쭉 여기 23년도 요날입니다. 요날 11월 6일 상한가 갔어요. 요때 딱 공매도 금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반등을 했죠. 이렇게 반짝의 효과는 돼요. 이런 효과는 줄 수 있죠. 심리적인 요인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할 테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공매도 금지가 되었었던 이 기간, 이 이후의 쭉 기간 올라갔어야지. 안 올라갔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가는 먼저 15배씩 그리고 과거에도 15배 합치면 한 30배 이상씩 이렇게 올라가서 원래 이게 150만 원입니다. 뭐 다들 아실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큰 폭의 상승 거의 한 30배 이상 올라간 주가를 형성을 했고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등 그리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를 합쳐놓은 것보다 큰 기업이 되어버렸죠. 근데 실적은 어때요? 예상치를 달성하지 못했어요.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당연히 실적이 나오기 시작할 때 2차 상승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선 실적이 잘 나와야 돼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아직까지 실적이 잘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야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요. 기대감이 계속 존재하는 거니까. 근데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예상치를 넘어야 됩니다. 실적이.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건 뭐예요? 공매도 금지되면 올랐어야 되잖아요. 올라갔어요? 아니요. 뭐예요 그러면? 선반영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추세를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도 공매도 재개가 된다 그래서 이게 뭐 큰 폭의 뭐 변화가 있고 추세가 바뀌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세가 시작해 있는 딱 지금 이때 그리고 지금 미증시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월요일 날 우리가 매수 타점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뭐 소통방에서는 일단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실시간 타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쵸? 알테오젠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현재 15% 수익 구간 이따 제가 계좌 인증을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 그쵸? 20%대 수익 구간 몽땅 보유한다. 실제 제가 매매 타점을 잡아드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중요합니다. 2월 23일 이렇게 주말까지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채널 성장을 위해서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꼭 좀 부탁드리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인데 미증시 폭락 이후 경제지표 플러스 신종 코로나 그리고 여러 지표들이 있었지만 모두 무시한다. 소비심리가 발표되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부각됐다. 소비심리만 보면 된다. 그리고 이 내용으로 인해서 무언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장담컨대 경기 관련된 문제가 조금이라도 부각되잖아요. 바로 금리 내립니다. 4.5% 지금 현재 엄청난 고금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의 반응은 채권금리가 폭락하는 것으로 연결이 됐다. 그래서 밑에 보면 국채 수익률, 국채금리죠. 국채금리는 기준금리에 선행합니다. 선행. 그래서 먼저 내린 거예요. 보시면 미국은 경기 관련 문제가 생길 경우 즉시 금리 인하로 나설 수 있는 체력이 된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5%. 아까 전에 다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리고 밑에 실제 경기 침체가 아직 오지 않았음에도 그런데 시장은 빠졌다. 그럴 리 없겠지만 경기 침체가 혹시 오게 될 경우 금리 인하로 부양기조로 돌아서게 된다. 한국 시장 주도주 매수 기회가 됩니다. 다음 주 월화수까지 해가지고 주도주 매수 기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제가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가지고 매매를 했을 때 이 타점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를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떤 종목이든 대장주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람 테크놀로지는 반도체예요. 반도체 대장은 어디예요? 하이닉스죠. 하이닉스가 강한 움직임을 보여야 한미반도체가 강한 거고 한미반도체가 강한 움직임을 보여야 DI를 포함해서 관련돼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 뭐 자람 테크놀로지도 포함이 되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강한 시세를 내고 있을 때 하이닉스만 잡고 주구장창 있는 게 아니라 자 보시면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군들도 단기간에 어때요? 75%씩 이렇게 수익 구간이
발생을 한다는 점.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전부 다 확인하고 매매하죠. 싸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고요. 자, 이 내용도 보시면 상승하는 구간을 확인해서 매매한 결과, 그렇죠? 수익 구간 만들어내죠. 크진 않았어요. 유럽 관련된 내용은 원전에서 그렇게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큰 수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인정해주지 않았다. 근데 미국에서 기침하는 순간 어떻게 됐다?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고 거래 대금도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공매도 관련된 이슈가 있더라도 이 추세는 바뀌지 않고 20만 원 이상씩 올라갈 수 있다. 왜? 일반적으로 성장주들의 움직임이 그렇고 이런 모든 시세를 다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간별로 타점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 내용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1월 달에 조선주 엄청 강했죠. 한화오션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 맞춰서 매매한 결과 57%씩. 그렇죠? 이 종목조차도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를 한 거죠. 무조건 선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대를 이해하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보고 스스로 매매할 수 있을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을지, 그렇죠?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되어 있어야지만 주도주 그리고 신고가 두 가지 내용이 파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내용도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달에 분명히 종목 장세가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1월 달에 종목 장세가 나왔죠. 여기 보시는 내용처럼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모든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50%씩 이렇게 수익 구간이 터집니다.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원전 하면 빼놓고 볼 수 없는 종목이 있죠. 우리 기술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쵸? 상승하는 구간 확인하고 매매했을 때 23% 수익 구간. 그리고 다른 조선주를 보더라도 마찬가지. 현대마린 엔진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을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30%대 수익 구간. 그쵸? 모든 종목군들이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중요하고요. 이 내용들을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만 2월 지나고 나서 3월 달까지 해서 어떻게 조정 구간에 내가 주도주를 잡을 수 있을지 그 종목에 대해서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언제까지 실적이 좋으면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뭐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뭐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 뭐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